안녕하세요. 쉬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강의 제5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먼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서비스를 받으셔야겠죠? 그러려면 원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 신청 접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시고 나면 바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를 전화나 방문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에서는요, 대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고 온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해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 그리고 욕구가 무엇인지 다 파악한 후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문서를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드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모니터 요원이 방문을 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더 추가할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의 상태가 변하거나 그러면 서비스의 종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서비스가 지속됩니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요. 장기요양기관에 반드시 두 가지를 제출하셔야 돼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하십니다. 이 문서는요. 등급을 받은 분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문서예요. 이거 말고도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주는데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장기요양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장기요양 인정서가 뭔지 볼게요. 장기요양 인정서는요. 운전면허증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운전면허증을 주듯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시면,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요양을 인정합니다 하고 장기요양 인정서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 줄 건지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본 인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적사항이나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라는 말은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만 들어있어요. 물론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이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 문구는 장기요양 인정서에만 들어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이용 가능한 급여라는 건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이런 종류가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수급자 안내사항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쵸? 요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의료급여법상 기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일부 부담금 60% 경감된다. 자, 40에서 60% 경감되죠? 60% 경감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초과 비용,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보다 초과되는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알고 계시죠? 임의용비라든지 상급침실 이용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비급여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6회 이상, 그러니까 5회까지는 괜찮은데 6회부터는 납부하지 않으면 등급을 받으셨어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날따라 상태가 좋으셔가지고 원래 이 정도는 아니신데 너무 등급이 낮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실 때는요, 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은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3달 전부터 1달 전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90일 전부터 1달 전까지는 공단에다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보도록 할게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샘플 다 받아서 학원에서 보셨죠?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본인 부담률은 몇 %인지, 15%인지 20%인지, 아니면 경감을 받아서 더 낮은 %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급여의 종류와 횟수는요, 대상자가 희망하는 급여의 종류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시설급여를 희망한다. 그러면요, 만약 내가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횟수 한 달 이용할 거니까 31일, 그러면 한 달 사용할 비용이 얼마인지 안내를 해줘요. 참 좋죠. 만약 내가 이 서비스를 받으면 얼마의 비용이 들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공단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하는데 돕는 안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 기관한테도 매우 유익해요. 장기요양 기관은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러면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면요,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화장실 이용은 혼자서 가능한지, 식사는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이 대충 대상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구나 하고 예측하고 욕구를 파악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꼭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 두 가지를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장인이 표장개를 들었다. 장인어른이요, 개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겉을 포장하는 개예요. 겉을 치장하는 개, 표장개. 장인어른이 표장개를 들었네. 장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장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요 두 가지 정도는요,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하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문서를 받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 표장개, 플러스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받는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시험에는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은 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도액, 본인부담률, 희망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나온 이 내용들은 거의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요,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인적사항, 성명하고 생년월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번호 이런 것들은 양쪽에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기관의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은 41페이지에 있는 거라 약간 앞내용이에요. 제가 앞 강의 때 요거를 뒤로 미뤄서 하려고 안 했었거든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어요. 장기요양 급여를 한 달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요양보호사가 일을 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공단에다가 청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장기요양기관이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한 달 동안 급여를 제공했으니까 비용을 주세요. 그 비용이라 하면요, 공단 부담금이겠죠. 개인의 부담금은요, 기관에서 본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있죠?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이요. 그것은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를 받은 공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심사하여 청구받은 내용을 심사해서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한 달간 제대로 한 거 맞아? 이걸 심사를 해보고요. 그렇다고 판정이 되면 한 달 급여 제공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장기요양기관의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장기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건 알고 계셔야겠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이에요. 누구? 등급 외자. 기억나시죠? 등급 외자는요, 등급의 A형, 등급의 B형, 등급의 C형 이렇게 나뉘고요. 등급의 A, B, C형은요, 모두 51점 이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51점 미만이어도 치매이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51점 미만이면서 또 치매는 아니신 그런 분들이 등급의 A, B, C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45점 이상 51점 미만, 5등급과 같은 점수네요. 그런데 치매가 인정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실내 이동이 지팡이로 가능하신 분이에요. 도움이 없어도,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지팡이가 있으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는 약간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등급의 B형은요, 40점 이상 45점 미만이네요. 5등급 받을 수 없는 점수죠. 이분들은 지팡이가 없어도 실내 이동은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외도 가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인지는 약간 저하됐을 수 있습니다. 등급의 C형은요, 40점 미만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신체나 인지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왜 등급 신청을 했을까요? 어디가 불편하니까 등급 신청을 하셨겠죠? 아마도 이런 분들은요, 관절염이나 아니면 지병이 있으셔서 거동하실 때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내 외 다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등급의 A, B, C형은요. 다 본인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등급을 신청하셨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상태가 조만간 악화되면 등급권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A, B, C형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요. 등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질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프면 등급권 안으로 들어오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등급에 들어와서 들일 비용을 어떻게 하자? 예방에 쓰자. 그래서 등급 외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등급 외자 지원 사업. 그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은요. 크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사회 서비스,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엄청 많이 배우셨죠? 그때 사업 주체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그쵸? 못 외워요. 저희 같은 종사자들은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두 가지 지자체 제공하는 사업 몇 가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 요 두 가지 요거는 우리가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외워두시는 걸로 합시다. 왜냐?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안 외울 수가 없네요. 이걸 냈기 때문에. 자, 지자체 제공 노인복지 보건사업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기억나시죠? 독거노인을 위한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기본은 생사 확인, 안전 확인 이런 거였다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횟수가 좀 적고 본인 부담이 좀 많죠.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가사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얘기했고요.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 기억나시죠? 여가 활동을 돕는 그런 서비스. 요건 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시군구 지자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에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거니까요. 만성질환에 뭐가 있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의료 이용 정보를 또 제공해주고 생활습관 개선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은요, 등급 외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노인분들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지나가다가 막 노인분들 체조하고 계시고 공원 같은 데서 그리고 게이트볼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노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암기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어떻게 외우나 싶고요. 그쵸? 이 지자체 제공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사회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시면 거의 다 지자체예요. 시군구 보건소, 뭐 시군구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두 가지 요거 꼭 알아둡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만사를 관리한다.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만사를 관리한다. 됐나요? 너무 어거지죠? 그래도 한번 외워봅시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 1번.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장기요양 인정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 접수부터 해야겠죠?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나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여기요. 그 다음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부터? 서비스 제공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랬죠?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정답 3번이네요. 그래도 우리 쭉 가봅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다 나왔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드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가에 있네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또는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장기요양 인정서 장인이죠.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인 말고 표장계에는 돈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고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수급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1번 수급자 희망급여 표장계에 있는 거죠. 돈 얘기 나왔죠. 어떤 급여를 희망하는지, 시설을 희망하는지, 재가를 희망하는지 이런 급여는요. 표장계에 나와 있고요. 이용 가능 한도액 돈 얘기죠. 역시 표장계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수급자 안내사항 어디 있다 그랬죠? 장기요양 인정서에 들어있습니다. 등급 주면서 안내사항도 같이 주는 거예요. 4번 급여의 본인 부담률 돈 얘기죠? 표장계에 들어있고요. 5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또 돈 얘기 나와 있죠. 장기요양 이용 계획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잖아요. 역시 표장계에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인에 있던 안내사항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볼까요? 제가 줄임말 써도 다 알아듣고 계시죠? 장인, 장기요양, 인정서. 자, 1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느낌 오시죠? 3회 아니고 몇 회? 6회. 2번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한다. 90일 이내에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선생님 보기에 30일, 40일 이렇게 나오면요. 너무 짧아요. 이의가 있으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의 신청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달은 줘야겠죠. 그쵸, 여러분? 자, 3번 장기요양 등급 갱신은 유효기간 끝나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한다. 틀렸죠? 뭐가? 60일이 틀렸죠. 며칠부터? 90일 전부터 넉넉하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 4번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되게 맞는 말 같다. 그쵸? 틀렸어요. 뭐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장인하고 표장계라 그랬죠? 장인이 표장계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가 아니고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장인이네요.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전부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돈 얘기 막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표장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자, 느낌 오시나요?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죠? 노인 건강의 만사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노인 건강, 만사 요 2개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적어도 찍었더라도 3번, 4번 중에서 찍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답이 나와 있죠? 만성질환이라면서요. 그래서 답이 4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5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 복지 파트 이론 부분을요, 제가 빠르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강에서 요양보호 업무 올리고요. 제 7강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노인의 인권 부분 찍어서 빠르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열공!